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이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인데요. 오늘 이 히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늘을 나는 스텔스 전투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그리고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대한 풍력 터빈. 이 세 가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90%. 이 압도적인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자석의 무려 90% 이상이 단 하나의 나라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진짜 시작점이죠.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건 단순히 땅에서 희귀한 광물을 많이 캐내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원자재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 공급망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중국의 지배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시작인 채굴 단계에서 이미 70%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걸 분리하고 정제하는 훨씬 더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단계로 넘어가면 점유율이 90%로 확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기차 모터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인 연구자석 시장에서는요, 무려 93%입니다. 이건 뭐 거의 완벽한 독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력은 이 네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채굴, 정제, 자석 제조까지 모든 단계를 자기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엄청난 환경 비용까지 감수해야 해서 다른 나라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근 수출 통제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말 그대로 공급망의 목줄을 완전히 틀어진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자석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영역, 바로 강철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의 이중압박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히토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기 모터나 미사일 같은 정밀 부품에 쓰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처럼 강철에 살짝 섞어서 고속철도나 탱크 장갑판에 들어가는 초강력 강철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는 겁니다. 결국 한정된 히토류를 주고 첨단 자석과 초강력 강철이 내부에서 서로 나한테 먼저 줘! 하고 경쟁하게 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산업적인 지배력이 어떻게 전 세계 안보에 목을 조르는 아킬레스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미국의 핵심 국방 자산들입니다. 최첨단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핵 잠수함까지. 그런데 이 모든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심장부에 중국이 통제하는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 만약 중국이 마음먹고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이 무기들의 생산 라인은 그날로 멈춰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능력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CSIS 분석에 따르면 이런 의존성은 단순히 부품을 못 구하는 문제를 넘어서요. 중국이 미국보다 무려 5배에서 6배나 빠른 속도로 자기들 무기 시스템을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도전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방향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당연히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미국 안에서 채굴과 정제 시설을 빨리 늘리고 또 호주나 베트남, 브라질처럼 잠재력이 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게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판을 바꾸는 겁니다. 기술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을 개발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같은 신기술로 자석 없는 모터를 만들거나 히토류 없이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는데 DRPA 같은 연구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전략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석유 파동에 대비해서 전략 비축률을 쌓아두는 거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토류도 국가 차원에서 미리 비축해 두는 거죠. 자석으로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인 희토류 산화물 형태로 약 10만 톤 정도를 쌓아두면 혹시 공급망이 끊기더라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외교적인 힘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는 WTO 규정을 어길 소지가 크거든요. 이걸 국제사회에 문제 삼고 또 미국, 일본, 한국, EU 같은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희토류 쿼드 동맹 같은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힘을 합쳐야 이 거대한 독점에 맞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수요가 2035년까지 지금의 거의 3배 수준으로 폭증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국제에너지기구 IAEA의 경고는 한술 더 뜹니다. 만약 지금처럼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면 2035년에는 전체 수요의 30%에 달하는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지정학적 갈등이 없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신호죠.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인류의 미래 기술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위에서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핵심 자원을 통제하려는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